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영유아 안전관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전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관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위험이나 그 사고가 날 염려가 없거나 또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위험 원인이 없거나, 그러니까 위험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속에 숨어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안전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관리라는 것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관리는 시설이나 물건의 유지 그리고 개량 등의 일을 하거나 또 사람의 몸이나 동식물 등을 보살피고 통제하면서 지휘하고 감독하는 것을 우리가 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과 관리에 대한 개념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둘을 조합해서 우리가 안전관리는 과연 어떤 것일까? 안전한 그 환경을 갖추는 것과 또 이제 불안전한 그 상태에 물리적인 요인과 또 인적인 인간의 행동적 요인을 파악을 해서 통제하고 또 이를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인명이나 또 이제 시설 및 재산상의 그런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체의 노력을 우리가 안전관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우리가 이제 교사가 되었을 때 기관에서의 안전관리는 어떻게 나누냐. 그렇게 봤을 때 영유아 안전관리, 인적인 부분과 또 이제 시설 및 설비 관리에 대한 물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영유아 교육기관의 안전관리를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유아 안전관리라는 것은 영유아 교육기관의 그 교육 활동을 통해서 어떤 그냥 뭐 무방비,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육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또 영유아가 안전하게 그 행동하는 습관을 어려서부터 형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영유아 안전관리다라고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설 설비 관리는 어떤 것이냐? 교사가 영유아의 그 안전을 위해서 영유아 교육기관의 시설 및 설비와 또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서 위험 상태에 대비하고 정비하는 것을 시설 설비 관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안전관리의 개념을 우리가 나눌 때 관리를 할 때 인적인 부분과 바로 이 물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영유아 안전관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안전교육의 내용은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또 개념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게 안전 지식인데요. 지식은 안전한 상황에 대한 이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안전 규칙과 또 이제 안전한 그 상황에서의 특징 그리고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것 이렇게 이제 안전 지식을 정의를 내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예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교통안전이라든지 또 표지판을 이해하는 것 이것도 이제 알고 있는 지식, 안전에 대한 지식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교통안전 규칙을 아는 것 이것 또한 안전에 대한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우리가 개념 정의를 하면 좋을까요? 안전에 대한 태도는 이러한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통제력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자기 통제력을 익히고 또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이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운동 능력을 또 기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어려서부터 이제 태도를 익힘으로 해서 습관화함으로써 몸에 익숙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안전 태도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 태도에 대한 우리가 예를 한번 살펴보면 찻길이나 도로와 인접한 곳에서 놀지 않는 태도를 가지거나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에 따른 지식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지식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나오는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태도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위험한 곳에서 이제 놀지 않거나 또는 이제 교통기관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그 습관을 가지는 것, 이것 또한 안전에 대한 태도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지식과 태도 이에 따라서 이제 안전에 대한 우리가 기술을 이제 개념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요. 안전 능력의 어떤 배양으로 해서 안전한 그 상황의 정보를 적절히 인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운동 능력을 기르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가 안전 기술이다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건널 때 횡단보도 앞에서 빨간불이거나 할 때는 우리가 잠깐 멈춰서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는 순서가 좌우를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좌우를 살펴본 다음에는 차가 오지 않는다 할 때는 이제 건너가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초록불이 켜졌지만 그래도 또 신호 위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가 지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잠깐 멈춰서 차가 지나간 다음에 차가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에 길을 건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안전 기술이다라고 이제 개념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안전에 대한 지식과 또 그거에 따른 태도,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습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 또 기술을 익히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유아 안전관리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영유아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현대사회 이전에는 산업화와 전문화에 따르는 생활에 이제 그 편리함을 우리가 현대사회로 오면서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하지만 그에 반해서, 이러한 편리함에 반해서 또 그에 따른 위험도 우리가 감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가 많아진다든지, 또 이제 그러한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된다든지, 또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미세먼지, 또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그 위협을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환경적인 요인을 우리가 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편리함이 따라왔지만 그에 따른 위험도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영유아 안전관리가 왜 중요할까요? 주변에 이렇게 이제 많이 예전처럼 놀이터가 많다든지, 또 밖으로 나와서 노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영유아들이 안전하지 못한 곳에서 놀이하는 경우가 이전에 비해서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유아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영유아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에
또한 산업화 이전에는 유전적인 원인이거나 또는 이제 그 의료 기술, 의학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이라든지 감염, 또 이제 출생 시에 위험한 상황들,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건강 상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산업화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손상이라든지 또 이제 중독, 약물 중독이라든지 또 차량 사고, 익사, 또 이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낙상, 또 이제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이런 이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불안전한 그 환경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는 영유아들뿐만이 아니라 영유아 가족이라든지 또 사회라든지 국가 등의 많은 그 손실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저출산으로 인해서 영유아들이 영아들이 많이 출생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고까지 이제 일어난다면 더욱더 국가적인, 사회적인 손실로 이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영유아가 사고로 인해서 손상이나 또 이제 장애가 생기면 영유아 개인이나 또 가족의 그런 어떤 심적인, 물적인 고통이 따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이 되었을 때 영유아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이 드는 여러 가지 이제 시간적인 문제 또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정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겠죠. 또한 이제 그 가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커다란 비용이 감소하고 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치료 비용이 는다든지 또 이제 우리가 사회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런 어떤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증가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와 또 이제 산업화 이전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영유아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적 자원의 손실과 또 이제 장애로 인한 경쟁력 그 저하를 불러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안전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족이나 사회 또는 이제 더 넓게 나가서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영유아의 그 안전 사고는 성인에 비해서 그 증상이라든지 또 이제 사망의 비율이 높고 신체라든지 또 정서 발달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영유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치명적인 결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영유아의 건강 및 또는 이제 생활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이제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됐다든지 불편한 상황이 됐을 때 건강한 생활이 이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생활에 따르는 그런 불편함이 여러 가지로 따라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발달을 할 수가 없고 또는 이제 어떤 일반적인 발달보다도 늦어지는 물론 이제 장애가 발생됐을 때 발달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늦어질 뿐인데 그 늦어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유아는 위험으로부터 또한 이제 스스로 벗어나는 그런 힘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라든지 사회, 국가에서 영유아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이런 환경들을, 물리적인 환경들을 잘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유아 안전관리의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동의 그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들이 또는 이제 아동들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이다. 그래서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이것은 이제 기본적인 권리이죠. 그리고 모든 형태의 위험한 것,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는 이렇게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유해한 것이라는 것은 아동들에게 행해지는 학대라든지 또는 이제 방임, 그리고 이 방임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료적인 방임도 들어간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때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방임으로도 들어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그에 따른 이제 요즘은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다문화에 따르는 피부색이라든지 또 이제 말하는 그 상황들을 차별한다든지 또 겉모습 이런 것들로 우리가 차별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이제 고문이라든지 징집 또 이제 부당한 처벌 그리고 과도한 노동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행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약물이라든지 성폭력 등에서도 우리가 영유아들을 보호할 그럴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고요. 1988년에 개정된 우리나라의 그 어린이 헌장에서도 어린이가 아동이 그 환경의 위험성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그럴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유아 안전관리는 영유아 개인의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영유아 안전관리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제 영유아 안전관리의 중요성에서 우리가 빼놓지 않고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그 영유아기는 호기심이 많고 활동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달의 특성상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든지 또 이제 위험한 건데도 한번 만져보고 싶은 건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영유아의 안전사고는 영유아의 그 안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물론 부모에게도 있지만 영유아 교육기관에 맡겨지는 상황에서는 교사에게 있기 때문에 교사에게 조금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제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그 안전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영유아의 그 교사의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또 교육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실외활동을 나가야 되는데 어제 실외활동을 나갔다가 어떤 친구가 스스로 그냥 지나가다 넘어져서 코가 깨졌다든지 뭐 넘어지면서 입술을 물었다든지 그랬을 때 입술이 터지는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교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딱 나가려고 했는데 어제 그 상황이 일어나면서 그에 따르는 실외활동을 나가지 않고 조금 더 이제 실내에서 안전한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위축이 된다라는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지나치게 또 안전을 중시해서 동적인 활동보다는 정적인 활동을 강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영유아들의 그 활동을 통제하게 되죠.
그래서 뭐 실내에서도 놀이를 할 때 친구들이 뭐 과격한 행동을 한다든지 또 이제 뭐 신체 놀이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자꾸 제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유아들에게 효율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부모는 그 영유아 교육기관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부모들이 먹이는 것, 또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이 또는 그 유치원이 어떤 걸 먹이더라, 뭐 유기농을 먹이더라, 아니면 조금 더 좋은 것들을 영유아들에게 먹이더라, 이런 것들은 부모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굉장히 빨리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안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 뭐 친구를 물었다든지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넘어져서 입술이 깨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소소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대형 큰 사고가 일어났다 이럴 경우에는 그러한 소문들이 빨리 퍼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유아를 돌볼 때 우리가 안전임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교육 활동을 우리가 계획하더라도 이렇게 사고가 한번 나게 되면, 우리가 왜 예전에 속담 중에 왜 아이 돌봐준 그 공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교육 활동과 뭐 먹이는 것을 잘 먹이고 입소문이 좋게 나더라도 그 사고가 한번 크게 나게 되면 그 기관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영유아들을 둘러싼 그러한 위험 요소들을, 물적 그런 이제 환경들을 안전하게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안전사고의 일반적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사고가 왜 중요한지, 안전사고의 일어났을 때 영유아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앞서 살펴보았죠. 그러면 안전사고의 일반적인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안전사고가 일어날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들은 그 성인에 비해서 발달이 아직 미성숙하죠. 그래서 발달적인 차원에서 영유아의 경우는 주변 사물이나 또 이제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높고 탐구하려는 욕구가 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능력이나 또 운동적인 기능이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든지 만져보고 싶고 입으로 가져가고 싶고, 또 이제 TV에서 또는 이제 미디어에서 보는 그런 활동들을 몸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이제 호기심이 강하게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영유아들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는 싶지만 사실 발달이 미성숙하게 돼 있기 때문에, 미숙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의 그 위험 상황이라든지 또 이제 지식이나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을 만졌을 때, 우리는 이제 뜨거운 물을 만졌을 때 데인다. 또 뭐 뜨거운 물을 마셨을 때 혀가 입안이 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성인들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유아들은 아직 그러한 상황까지 멀리 보는 그런 상황까지 생각을 미처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 가능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이제 신체적인 능력은 아직 불완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지 수준이라든지 근육 발달이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이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행동 기술이라든지 상황에 따라 따른 그 접근 방법, 이러한 것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아직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게 앞서 발달이 아직 미숙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로는 불안전한 그 생활 환경입니다. 그래서 급격한 이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안전한 놀이 공간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만 생각해도 어릴 적에 이제 많이 초록색의 우리가 이제 풀을 많이 볼 수 있고 뭐 이제 자연 환경들이 주변 환경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파트 생활이라든지 또 이제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학원이라든지 또 이런 쪽으로 많이 가죠. 그리고 영유아 시기 때부터 집안에 가둬두고 또 이제 위험한 요소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놀이 공간이 많이 축소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 5일 근무와 수업 등으로 인해서 놀이 시간이 어찌 보면 증가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토요일까지 학교를 갔지만 지금은 이제 금요일까지 또 직장도 그런 직장들이 많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가족들과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안전사고의 위험도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여성의 그 사회적인 활동의 증가로 인해서 맞벌이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은 가정이나 또 도로, 놀이터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유아 시기 때는 그렇지 않고 어떤 기관이라든지 뭐 돌봐주는 주 양육자가 있겠지만 조금씩 성장하면서 영유아들이 그러니까 유아들이 이제 점점 아동기로 지나가면서 혼자 생활하는 경우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에 따르는 그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혼자 놀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응급처치 등이 이제 지연이 되어서 이러한 불안정한 그런 생활 환경이 원인이 되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게 안전에 대한 지식 및 대처 능력이 부족한 것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가정에서의 그 안전 교육과 또 이제 영유아 교육기관 또 이제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안전 교육이 부족해서 사고를 분석하는 통찰력이 미흡한 것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안전 교육을 물론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유치원, 학교에서는 이러한 교육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시간적으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이것은 기관에서의 그 안전 교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또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예를 들 수 있는 게 영유아들은 성인에 비해서 대처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체 발육이라든지 또 인지 수준 이런 것들이 아직 성인에 못 미치기 때문에 어떠한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르는 대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살펴볼 것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불감증이다. 이런 것들이 사회에 많이 만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 많이 뿌리 깊게 이제 내려앉아 있는 안전불감증. 특히 이제 원리 원칙대로 법을 지키고 살면 무언가 내가 이제 손해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사고와 안전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들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들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관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예를 살펴보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예를 들어 모서리 보호대 같은 것을 안 댔을 때 영유아들이 뭐 여기는 미치지 않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서리에 찍힌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이제 많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우리가 안전 처리를 해야 되나 했을 때 안전사고가 그만큼 줄어드는 경우를 많이 제가 이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들의 어떤 물리적인 환경을 제공해 줄 때 성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까지 하면 너무 과할 것 같아 라고 해야지만 그래도 안전사고가 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내에서도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이제 생활들이 필요하겠고요. 또 이제 안전 문화에 대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인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유아들이 발달이 미성숙하다든지 또 이제 아직 대처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다든지 신체 발달이 덜 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영유아들에게 정말 충분히 최대한 안전에 대한 이런 불감증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와 이렇게까지 해야지만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구나. 성인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이제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영유아들에게는 그게 바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안전사고에 대한 개념, 관리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이 그 발달 단계에 따른 분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는 그 법령에 따라서 지칭하는 연령대라든지 명칭이 많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연구자에 따라서 또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것은 통계청의 그 유소년 그 인구 기준에 맞추어서 0세부터 만 14세를 유소년 인구로 보고 이 연령대의 어린이라는 그 용어를 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어린이의 그 연령 범위를 아래와 같이 이제 우리가 4단계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 1세 미만을 우리가 영아기, 그리고 만 1세에서 만 3세까지를 우리가 걸음마기, 그리고 만 4세에서 6세까지를 유아기라고 이제 지칭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취약하기 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취약을 한 다음에 학교에 입학한 다음에는 만 7세에서 만 14세까지를 우리가 학령기라고 이제 지칭을 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할 내용들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우리가 소비자 위해감시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의 건수는 25,699건으로 전체 안전사고 건수의 36.2%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22,545건 보다 14% 증가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 비율은 매년 30% 이상씩 우리나라 총 인구 대비해서 그 어린이 인구 비중에 비해서 13.1%에 비해서 매우 높게 이제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매우 취약한 계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이제 일어난 사고를 보면 조금 더 증가함을 15년보다 증가함을 여러분들께서 표로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별에 따른 안전사고 현황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최근 3년간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 중에 2017년에 그 남아의 안전사고는 15,706건으로 61.6%를 이제 차지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여아들은 38.9%로 9,990건이 이제 차지를 했고요. 2015년에 비해서 비슷한 양상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활동적인 그 남아의 특성 때문에 남아의 안전사고 건수가 여아보다 많은 것으로 우리가 분석됨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안전사고 현황은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보았지만 한번 여기서 이제 참고로 살펴보면 그 남아가 61.6%고 여아가 38.9%죠. 그래서 2015년에 비해서 약간 이제 증가한 폭을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남아가 항상 많은 그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별에 따라서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발달 단계별로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볼 텐데요. 앞서 우리가 이제 어린이의 그런 기준 나누는 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았죠. 그래서 걸음마기 그 어린이는 걸음마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전 그 시기보다 활동 범위가 넓어지죠. 하지만 그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여전히 이제 신체의 무게 중심이 이제 높아지고 또 신체 근육 발달이 아직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고 걸음마를 시작하면서부터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하는 능력들이 많이 이제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 감각이 이에 따라서 이제 완전하지 못하고 또 신체 민첩성이 떨어져 있고요. 또 안전사고에 대한 그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걷기를 시작하면서 움직임이 많아지는 걸음마기 만 1세에서 3세의 경우는 안전사고가 47.4%로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영아기 때는 누워서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많이 적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걸음마기에는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이 많이 이제 눈에 띄게 되고 호기심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사고 발생률이 높다라고 이제 인식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유아기 때는 조금 더 그 다음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학령기 그리고 영아기의 순으로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걸음마기와 그 학령기의 비중이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최근 이제 3년 동안 2015, 16, 17년도 그래서 이제 이게 18년 4월 달에 이제 동향 분석한 것을 우리가 이제 표로 볼 수가 있는데요. 매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영아기 안전사고 중에 가장 높게 일어난 게 추락사고입니다. 추락사고는 보통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 주요 원인으로는 그 침대라든지 소파라든지 유모차 또는 이제 유아용 침대 이런 곳에서 이제 많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뛰어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리고 유모차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영아들을 이제 이렇게 태우고 있다가 엄마가 잠깐 또는 부모가 잠깐 돌아선 그 찰나를 이용해서 아이가 이제 일어나서
나와서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유아용 침대라든지 이런데 이제 영유아들을 혼자 재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일어나서 부모를 찾다가 이제 밖으로 보니까 혼자 내려올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그게 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영아기에 그런 사고들은 침대라든지 소파, 유모차 등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해서 다음으로 이제 부딪힘 사고가 13.4%로 이어지고 있고요. 부딪힘 사고는 이제 영유아들이 걸어 다니면서 조금 더 이제 행동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실장이라든지 침대 또는 이제 기관에서는 책상 모서리에 가장 많이 다칩니다. 그리고 의자 이런 것에서 이제 많이 다치고요. 그래서 모서리 보호대를 다 이렇게 대놓긴 했지만 그래도 책상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사고가 일어난다. 그리고 영유아들이 스스로 넘어져서 이제 깨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영유아들이 넘어졌을 때 앞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입술을 스스로 물어서 입술이 찢어지는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디에 책상에 부딪혔을 때 그 이제 요 눈과 눈 사이 미간이 찢어지는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만 1세 또 만 2세 정도 친구들이 실외 활동을 나갔을 때 친구들과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이제 같이 넘어지는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넘어짐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식품 섭취로 인한 위해, 이것은 이제 어떤 경우를 볼 수 있냐면 그동안 그 영아가 또는 유아가 알레르기가 있는 것을 몰랐는데 가공식품을 먹었다든지 또 이제 달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섭취했을 때 알레르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모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빨리 이제 병원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치료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한 이제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영아기, 걸음마기, 유아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학령기로 일어나면서 점차 이제 그 어린이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죠. 그래서 연령대가 이제 높아지면서 주택에서 발생한 그런 어린이 안전사고 비율이 점점 감소하는 반면에 또 여가라든지 문화생활 또 이제 놀이시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면서 그런 데서 이제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들이 이제 교육시설이라든지 뭐 거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또 학원 이런 데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사고 비율이 높아지고요. 또한 이제 킥보드라든지 자전거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혼자서 타고 나오면서 그 안전한 공간에서 놀아야 하는데 그런 공간들이 점점 좁아지면서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놀게 됨으로써 실외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비율이 점점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영아기에는 주위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안전사고의 비중이 높지만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환경의 영향보다는 어린이 그 영아들의 행동적 특성에 따라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영유아기에 왜 안전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필요성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발달 단계별로 그 안전사고의 주요 그 유형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추락이라든지 미끄럼 또는 이제 넘어짐, 부딪힘 사고는 모든 발달 단계에서 높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욱 주의할 수 있도록 더욱더 안전교육에 대한 그런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추락사고는 신체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그 영악이 그 안전사고 유형의 절반 가까이 거의 50%에 입박할 정도로 48.9%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점 이제 감소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점점 어린이가 이제 점점 인지 발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다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인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령기 때는 점점 줄어드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라고 이제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안전사고 중에 이제 미끄럼이라든지 넘어짐 또 영하기에 발생한 그러한 사고들이 9.1%를 차지했지만 걸음마기부터 비중이 점점 이제 증가해서 활동 범위가 그만큼 넓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령기의 그 전체 안전사고의 31.9%를 차지한다라는 것을 인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하기 때는 거의 세 번째의 비율 로 차지를 했지만 학령기 때는 가장 높은 비율로 이렇게 미끄럼이라든지 넘어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킥보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자전거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이제 사고 발생률이 높아진다라고 이제 인식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딪힘 사고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듯이 걷기를 시작하면서 걸음마가 이제 서툰 그런 이제 영유아기 시기에 점점 이제 높아지는 그런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학령기에는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감소하겠죠. 그래서 표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살펴볼 게 눌림이라든지 끼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활동하는 그 걸음마기에 이제 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지만 영하기 때는 더욱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차 문에 끼인다든지 또는 이제 보통 이제 집안에서 문에 끼이는 경우 그리고 기관에서 이제 손을 이렇게 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문을 닫았다든지 이런 사고로 인해서 눌림이나 끼임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그 사망사고, 안전사고에 있어서 사망사고의 그 현황을 살펴보면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그 사망 원인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 중 10만 명당 안전사고에 대한 그 사망자 수는 2013년부터 매년 이제 다행히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마다 200명이 넘는 어린이가 그 안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조금 더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교육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게 이제 발생 장소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장소는 주택이 이제 전체의 68.5%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교육시설과 그 다음에 여가 및 문화시설, 놀이시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로 및 인도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이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가정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인식을 다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어린이는 교육시설이라든지 여가문화 이런 놀이시설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이제 단독으로 자유롭게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반면에 성인에게서 많은 이제 도로라든지 인도, 숙박 및 음식점 또 이제 기타 상업시설의 경우에는 어린이가
단독으로 활동하기는 어려운 공간이죠, 사실. 그래서 보호자와 같이 동행을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에 대한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린이가 놀이시설이나 교육시설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이제 그 장소별 빈발하는 사고 유형과 행동 요령에 대해서 안전교육에 대한 성인의 그 관리 감독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영아기 증상별 안전사고의 현황을 살펴보면요. 증상에서는 피부 및 그 피하 조직의 손상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넘어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뇌진탕 또는 이제 타박상이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라든지 뼈와 인대가 손상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순서대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살펴볼 게 이제 영아기 안전사고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침대라든지 소파 또는 이제 유모차 같은 데서 추락사고로 인해서 영아가 이제 피부에 찰과상이라든지 열상 등을 입거나 또는 이제 떨어짐으로 인해서 머리에 뇌진탕, 타박상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 및 피하 조직이 손상이 되고 또 이제 뇌진탕 및 타박상이 전체의 77.7%를 차지한다라고 인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게 이제 1세 미만의 영아는 가정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보호자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사실은 가장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1세 미만의 그 영아들이 기관에도 맡겨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보살피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영유아들을 보호하는데 영아들을 보호하는데 보호자의 주의가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제 영아는 이 시기 때는 스스로 걷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시야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항상 그 영아들 주변에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그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서 그 개념이라든지 또 안전사고에 대한 현황 또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루는 그 영유아 시기에 더욱더 교사가 그 역할이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교육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